제38차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정문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일제를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하하신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38차 기자회견입니다. 이 중차대한 국민의 준엄한 그리고 상식적인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김명수는 반드시 분명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자, 바쁘신 일정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신 사선의원께 첫 마이크를 잡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삐 움직이시길 바라며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좀 바빠서 또 회의가 아침에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을 주신 우리 사무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성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함께 하는 기자회견장이 되어서 의미가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김명수 비위백서를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명수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김명수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역사에 고발하는 그런 비리백서 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그동안 회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자료를 중간 점검차 만나서 논의해 봤더니 너무 방대해서 백과사전 정도 수준의 그 규모가 되어서 이걸 도리어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따져보니까 김명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군데군데서 사고를 치고 엉터리 짓을 해놨는지 정말 대법원장이 아니라 판사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대법원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 비리백서의 발간 대상이 된 사람은 김명수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허위사실 하나도 없이 전부 엉터리 재판하고 엉터리 인사하고 그리고 뇌물로 탄핵거래한
이런 진상을 다 기록한 것이어서 두고 아마 수치로 남을 것이고 결국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더 이상 김명수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심은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명수가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의 죄상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한 다음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래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제 10개월 남짓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성난 국민들의 민심이 심판할 것이고 그때 김명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속히 뉘우치고 자신의 죄상을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빨리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화를 줄이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출마를 하느라고 해서 좀 많이 바빠져 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정말 어떻게든지 앞장서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각오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에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그거 남아있는 사람 빨리 추가가 기소를 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 꼬리 자르기로 진석이라고 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나만 살짝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임종석이, 조국이, 이광철이 같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불기소장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답니다. 자기들 표현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불기소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수사해보니까 증거가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증거가 없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해봤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영장 집행을 해봤나, 그렇다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나. 일반 국민들은 다 휴대폰 압수가 해가지고 포렌식 하면서 그 사람들은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도 안 했습니다. 그런 증거 수집을 안 했으니까 증거가 없죠. 그런 식으로 무혐의 결정을 해놔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권력의 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내년에 다시 정권 바꾸고 나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그 책임자를 가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몸통이 누구냐? 청와대 비서실장을 움직이고 청와대 7개 부서를 움직이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움직이고 장관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몸통 숨겨진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어서 법정에 세우고 다시는 선거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마친 다음에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김미리라고 하는 부장판사 그 자리에 북방위로 앉혀놓고 계속해서 김명수가 고재판만 하라고. 무슨 말이냐? 김미리 네가 내 편이니까 내가 내 마음 알지? 그 사람들 기소된 13명 그거 다 무죄해 라는 뜻을 담은 인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편파적인 일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마치고 나서 김미리 부장판사람이 갑자기 5월 10일 날 공개 재판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안 나오겠다는 건지 재판을 또 연기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민심이 드러나니까 겁이 나서 마음이 아파진 건지 진짜로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엉터리 재판하는 사람, 정치 재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정권 바뀌고 나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이제 전달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엉터리 정치 판사들 이제 국민 눈치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앞장서 주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상시국연대 박준식 사무총장님과 장기표 대표님, 장기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춘희 여성위원장님과 여성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다 감당해 가면서 이렇게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가되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능력도 있으시고 청렴하시고 정직하시고 강직하신 이 김기현 의원님 같은 분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말씀 더 붙으시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옆에 곽상도 의원님 계신데요. 대구 출신의 재선 의원이신데, 곽상도 의원님이 문재인과 그 아들, 딸 집중적으로 진실 파헤쳐서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알려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무지무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소신과 철학을 지키면서 진실을 향해, 그리고 이 못된 정권의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고소고발을 아마 10여 건 이상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과 함께 1인식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이 곽상도 의원님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중구 남구 출신 재선 곽상도 의원이셨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송파구청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박춘희 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연대 여성위원장 박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8시 반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간입니다. 이른 시간이고 날씨도 쌀쌀한데 불구하고 또 우리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그동안 38차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기자회견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사법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정의가 죽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건 부장판사가 몸의 신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그 자리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직 처리를 하면은 여러가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직서를 받지 않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여러가지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고도 정작으로 몸의 신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내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사직서 처리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영위만을 위해서 사직서를 발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하자 탄핵이라는 말은 그 당시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러자 임성근 부장판사께서 녹취록을 제시를 해서 그 대법원장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을 단죄하고 진실을 지켜나가야 할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한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울산시당 선거 개입 과정 재판을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1년 3개월 동안 재판 준비 과정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조국 사건 재판에 편향된 절차를 진행했다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중앙지방법원 3년 재임 관례를 깨고 4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하 직원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대법원장을 사퇴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1년 이상을 마스크에 의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인 이상 사적 금지도 또 우리가 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하루의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으면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K방역만을 자랑하면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신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신이 주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의 위험 발생으로 20대는 그 접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으로 하루에 110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2만여 명 정도만 접종을 하면서 백신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양 시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곧 공급될 거로 믿었던 얀센은 여러가지 혈전증 위험 문제로 유럽에서는 전면 접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가지 무능과 그리고 또한 K방역, 그 K방역을 누구가 이뤘습니까? 우리 국민과 의료진이 이룬 것입니다. 그게 자랑에 앞서서 백신, 안전한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를 실패를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40만 회분을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이나나 안전성이 입증된 모더나의 백신 구매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한 경제는 끝없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무능한 정부를 믿고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신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번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부직포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그 실력과 능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형집행정지 시켜서 석방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신 구매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루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구매함으로써 5천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정책의 실패로 백신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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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하를 탄핵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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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춘희 비상시국연대 여성위원장님의 연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기자회견이 38차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저께 주주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자가 과연 9시 6분에 이 정문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9분에 통과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7분 30초 이내로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경찰관 여러분이 이기시는 거고 저희가 커피를 사야 되는 거고 7시 30분 이후에 이 김명수가 9시 30분 9시 7분 30초 9시 7분 30초 이후에 출근하게 되면 우리 시민단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를 얻어 마시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커피를 얻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김명수가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기념으로. 자,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우리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장기표 대표님이십니다. 예,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대법원 앞에서 벌써 38일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고함을 쳐야 되는 이 나라, 이게 도대체 이 나라입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김명수도 한심하지만 말씀드리는 저도 한심하고 이 나라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자는 전에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비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부끄럽지 않은가요?
어떻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진짜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법관은커녕 보통 인간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어쨌든 국민이 중요합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김명수 간첩, 아세이 김명수 유세이 간첩, 김명수 간첩, 김명수 네. 간첩. 그래서 김명수 쫓아내는데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1인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이 사법권의 독립, 공정한 재판이 완전히 지금 실종되고 있습니다. 좀 채색을 하시길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김경수 사건, 드루킹,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그 드루킹 사건의 주범, 그 김경수에 대한 재판이 지금 4년 넘어 지금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충전이 먹지는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입니까 이게? 더욱이 2심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요. 실형을 2심까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김명수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근데 이름도 마침 비슷하네요.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이 완전히 지금 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개판. 한두 건입니까? 더욱이 또 이 사람은 검사이긴 하지만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요 옆에 있는 서울지검장은 검사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김경수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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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쟁이 김경수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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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저희의 이 김경수 물러나라는 이 소리는 국민 여러분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 앞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파렴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짓말쟁이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리다가 중간했는데, 이성윤이라는 사람, 자기가 검사인데 소환에 불응합니다. 우리가 만약 국민들이요, 어떤 혐의 사실이 있어서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그 출두 안 하면 됩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본이. TV인가 저 가로세로 저 하청업체 저거 완전히 지금 이게 법치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별 희한한 사람 다 왔네. 이런 사람을 정말 이대로 대법원장으로 두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또 이 나라 정치, 그리고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정말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가세현 하청업체 그 종이팀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그냥 훼손하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요 우리 박춘희 위원장께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백신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정책도 아닌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백신 도입에 굉장히 좋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백신 도입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관심 있게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이것들이 아무 정책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편리할 대로 말하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완전히 그냥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후진국이. 백신 접종률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70%, 영국에도 50%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2%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111번째랍니다. 111번째. 경제력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111번째, 111번째. 뭘 말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에 완전히 그냥 넉장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퇴치에 소극적인 이 문재인 정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 정권이 온갖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협박하고 기만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 정권 이미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계기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얼마나 더 처참한 지경에 놓이느냐 하는 것만이 앞으로 남은 일입니다. 이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못 차렸지만 지금도 못 차리는 것 같아. 얄팍한 자존심 때문인지 뭘 제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은 몰락의 길에 들었었고,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한 그 힘의 원천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서면 이런 정권은 얼마든지 우리가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선 이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이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마침내 우리 곽상도 의원이 여기 와 계셔서 내가 이 곽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 곽상도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의 비리를 아주 잘 지적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잘 드러내서 내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전화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이야, 정말 우리 김명수는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사퇴하라! 예, 저 사람요. 또 왔네, 또 왔어, 새끼. 저 사람 후한무치 해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은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에요. 7분! 나 아까 과기원 말씀 좀 더 드리겠는데, 아까 여기 우리 저 박준식 사무총장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곽상도 의원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만약에 무슨 비리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을 저렇게나 대통령의 불법 비리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곽상도 의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고 정말 제대로 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국민 여러분, 우리요 이 자랑스러운 곽상도 국회의원께 큰 박수로 말씀을 좀 청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곽상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못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 장식한 거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그 서울시 그 근무할 때 이권 좀 비서관 한 사람 감찰하라 그랬습니다. 또 마사 회장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문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장 그 선거 사건에 보면은 피의자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찰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아니 피의자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피의자들이 그 감찰을 한다고 감찰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이광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광철 비서관이죠. 비서관은 지금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한 거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 조사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감찰하는 게 맞습니까? 김학의 그 불법 출금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소인입니다. 제가 고소해서 피고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고소인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여지는 이런 그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감찰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감찰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들부터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나서 다른 공무원들이 문제 있으면은 이거 정리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자기들은 다 범죄 저지르고 한통속이고 공범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찰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하는 얘기인지 정말 후한무치의 결정판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 이광철이란 비서관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기억하시지만 신현수 그 민정수석하고 싸웠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를 박봉계 장관이 대통령 모르게 인사 발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관여한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찰이 되고 박봉계 장관에 대해서 신현수 비서관이 감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감찰을 몇 차례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찰의 주체가 돼서 감찰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들한테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청와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한 이 사건들 청와대가 전부 기획해가지고 실행했지 않습니까? 윤규건 경찰총장이라는 사람 통해서 경찰청장한테 이 사건 좀 크게 튀겨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광철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각종 서류를 이기원 검사한테 전송받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광철입니다. 청와대에 저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수사 상황이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자기들이 옛날에 다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도 수석할 때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거 관여하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옛날에 얘기한 거 있습니다. 조국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온갖 일에 다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다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기획사정이 아니면은 뭐가 청와대 기획사정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매번 이런 나쁜 짓, 범죄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똑바로 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감찰하라고 얘기한 사람부터 깨끗해야 감찰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일부를 국민들 의견이 일부 이제 표출이 됐습니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고쳐져서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리 판사 4년 동안 한 재판부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 김미리 판사 이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병가내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도 이미 김명수 말 듣다가 내가 나중에 무슨 일, 험한 일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판세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사법부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로 가도록 사법부만이라도 재판을 독립된 재판을 해서 나라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이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매일 나와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취지나 이런 내용 10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정권의 문제를 찾아내서 이 정권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상도 의원님 정말 다른 의원들 한 100명 모아도 곽상도 의원께서 활약하신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 강한 결기와 대구 사나이 뚝심으로 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니까 우리 대하경찰님 어디 가셨나요? 어저께 오늘따라 안 보이네. 9시 6분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아마 대법원장 측하고 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9시 6분에 통과했습니다. 1초도 안 틀리고. 자, 그래서 오늘 커피는 대하경찰님께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한번 다시 배틀 하십시다. 내일 거를 놓고. 대하경찰님, 자, 내일 먼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몇 분에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내일, 자, 저는 내일 출근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김명수가 우리 비상시국연대의 김명수 집에 가라 하는 명령에 순응해서 출근을 안 할 것이다에 커피를 걸겠습니다. 자, 내일 김명수가 출근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 연사인 뿔나는 맛 TV 이숙녀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서 소리를 좀 뻑뻑 질러야 되는데 오늘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8차 시국연대 변함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6분에 도착했답니다. 목놓아 나쁜 놈, 더러운 놈, 집에 가라! 사기꾼 김명수,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집에
이렇게 매일 떠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김명수가 이 자리를 다닐 때마다 다니는 순간 날까지 끝까지 불란 엄마는 이 자리에서 나쁜 놈, 김명수 더러운 놈, 정말 파렴치 않는 놈, 거짓말쟁이라고 외칠 겁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님도 오셨고 오늘 김기현 의원님도 오셔서 우리 장기표 대표님과 박준희 우리 여성위원장님들의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무엇을 달고 왔습니까? 나라가 네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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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재인 정권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마음대로 추락하는 문재인 정권 나쁜 놈입니다. 맞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해서 저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천하의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사만사원이 있는 나라, 봄, 가을, 겨울이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 세계 최하위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격성해야 되고 김명수 구속 수사하고 문재인은 처형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살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옵니다. 국민에게 도대체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뿔이 나서 여성 의원들이 뿔이 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가정을 이끌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합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 독재 정권, 야만 정권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문재인은 하야해야 됩니다. 김명수는 사퇴하고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김명수 사퇴하는 날까지 목숨 다 바쳐 이곳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싸울 겁니다. 문재인 정권 처형하고 김명수 구속해서 깜빵으로 보냅시다. 김명수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사퇴하라! 도둑놈, 사기꾼, 더러운 놈,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김명수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재인 정권 하야하라. 하야하라! 이상입니다. 네, 속에서 막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런 강렬한 연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38차 김명수 출근 저지 기자회견은 이 순서로 마칩니다. 우리가 출근 저지에는 오늘은 실패했습니다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김명수가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6시를 지켰으니까 아마 이 정보를 정보관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39차에서는 저희는 김명수가 출근 안 한다에 커피를 겁니다. 이 온 국민의 상식과 영광을 담아서 김명수가 집에 그냥 있기를 바라면서 자, 내일 우리가 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38차 김명수의 출근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